어. 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재호입니다. 먼저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제3연륙교 명칭 논란입니다.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길이 4.68km, 폭 30m의 왕복 6차로로 건설되는 교량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착공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상 개통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제3연륙교의 명칭 선정을 두고 중구와 서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 또한 각 지역이 희망하는 명칭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라대교냐, 영종 하늘대교냐, 제3연륙교의 명칭을 둘러싼 두 지역의 입장과 앞으로 남은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김요한 정책위원장, 청라시민연합 이지선 문화체육국장,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그 영종 청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 제3연륙교가 드디어 올해 말 개통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 먼저 이종선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3연륙교는 말 그대로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죠. 길이 4.68km, 폭 30m의 왕복 6차로로 건설됩니다. 4월 첫째 주 기준 공정률 77%를 기록 중이고요. 하나건설이 시공 중인 영종 방면 109 공정률은 77.2%,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청라 방면은 209, 공정률은 8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탑과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있으며 접속부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 중이고요. 인천경제청은 당초 약속한 대로 12월 말까지 개통이 문제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 시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관광형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물류도 그렇고 교통 흐름에 정말 큰 변화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체험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이런 교량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더욱 좀 기대가 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종선 기자님, 그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예상되는 인천의 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동쪽으로는 남청라 나들목을 지나서 서구 봉오대로를 경유하고 루원시티까지 곧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을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직진으로만 이어지게 되죠.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45분에 오갈 수 있다고 인천경제청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제1, 제2 순환고속도로와 나들목으로 각각 경유할 수 있어 수도권 전체와의 연결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영종 지역 출퇴근 시간 교통량도 분산돼 교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연륙교는 자전거와 도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 차량이 없이 영종도를 가려면은 공항철도를 이용하거나 월미도 선착장에서 바지선을 이용해야 했는데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관광명소 코스로도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종 내 교통 대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서 도로 확충과 광역버스 그리고 BRT 확충 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영종 청라 주민들의 또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제3연륙교의 명칭 선정을 두고도 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와 서구의 입장차가 좀 뚜렷한데요. 먼저 서구 주민들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선 국장님, 그 서구에서 희망하는 명칭과 해당 명칭을 선정한 이유 좀 무엇일까요? 서구에서는 당연히 청라대교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공사비의 부담의 형평성, 또 도로망과의 연결성, 기존 명칭 사료와의 일관성, 그리고 다리 주요 구조물인 주탑 위치를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은 총 6,500억이고 이중 청라 지역 주민들이 3천억을 부담했습니다. 전체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고요.
반면 다리 개통 이후의 교통 혜택은 청라 주민이 1.8%, 영종 주민이 98.2%로 영종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게다가 영종과 서울 간 출퇴근 차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청라 지역은 경인고속도로와 내부 도로의 정체 악화를 감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청라는 비용 부담이 크고 교통 혼잡에 피해를 입으면서도 대교 명칭에서는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평성과 일관성입니다. 현재 영종을 연결하는 두 개의 교량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습니다. 인천대교는 영종과 송도를 잇는 대교, 영종대교는 영종과 북청라를 잇는 대교입니다. 올해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영종 하늘도시와 남청라를 잇는 대교인데 형평성을 근거로 청라대교를 명명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죠. 세 번째로는 교량의 꽃이자 핵심인 180m 높이의 주탑이 청라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탑은 교량의 대표 상징물이자 랜드마크 구조물로 관광객이나 운전자가 다리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주탑을 활용한 다양한 액티비티와 경관 조성까지 청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당연히 청라대교를 명명함으로써 청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렇게 서구 측에서 청라대교가 돼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관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중구에서는 주민들께서 좀 어떤 명칭을 희망하고 계실까요? 김요한 위원장님, 네, 설명해 주시죠. 영종에서는 영종구체도시 주민들은 영종 하늘대교를 아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주민들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인데요. 2022년도에 영종 청년합회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제3연육교 명칭 성정 시민 추진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추진단에서 중구청에 이 명칭을 좀 공모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 우리의 제안들을 중구청이 받아들여서 이 공모전이 진행됐었는데요. 이 공모전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후 후보작을 선정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영종 하늘대교입니다. 이 영종 하늘대교가 31%의 주민 선호도를 얻어 최우수 명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영종 국대도시를 의미하는 영종과 인천국제공항을 상징하는 하늘을 결합한 것으로 제3영육교의 그 상징적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중구에서는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영종 하늘대교란 이름을 희망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이제 서구에서는 청라대교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건설비 문제인데요. 아마 좀 전에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는 3천억을 이제 부담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3영육교 건설비가 지금 현재 한 7,7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나머지 3천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종 측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종 측에서 좀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 좀 밝혀드리고요. 또 이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교량이 이제 영육교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영육교의 명칭은 섬지역 이름으로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그 건설된 두 지자체 간에 연결된 그 영육교의 명칭 중에 15개 중에 13개가 즉 86% 이상이 섬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영육교를 보더라도 한 70%는 섬지명으로 15% 정도는 섬과 육지를 혼용했고요. 나머지 한 15% 정도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와 연결된 그 육지명, 영육교인데 육지로 지명된 대교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특히 또 영육교는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또 이동권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섬의 지명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3영육교의 명칭이 청라대교로 결정된다면 이것은 이제 기존의 원칙을 좀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육교의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는 섬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서구에 이제 우리 이지성 국장님께서는 공사비를 6,500억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요한 위원장님께서는 공사비 7,700억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이종선 기자님께서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동안의 자재값 인상이나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착공 당시에 사업비가 밝혀진 것은 6,500억 원이었고요.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추가로 7,700억, 약 1,200억 원 가량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착공할 때 기준으로는 어쨌든 LH로부터의 이제 토지 매각 대금과 그리고 이제 뭐 개발 개발 수익 정산 등으로 이제 사업비를 각각 이렇게 분담을 했었고요. 그 이제 1,200억 원이 이제 더 부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인천시는 시비가 이렇게 더 투여됐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네. 좀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6,500억에서 7,700억으로 증액이 된 건 맞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지성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김요한 위원장님께서 연륙교의 명칭은 섬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원칙이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영종 하늘대교를 명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영종에서 줄곧 주장을 해온 다리 명칭을 섬, 도서 명칭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부터가 기존 사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각각 영종과 인천에서 명칭을 가져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는 여의도를 연결하지만 명칭은 마포, 서강, 원효에서 따왔고요. 김포와 일산대교 역시 각각 나눠서 명칭을 가져왔듯이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청라대교를 명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 지역을 잇는다고 하여서 꼭 섬 지역을 명명해야 된다는 원칙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땐 주장이고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종 하늘대교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불공정한 독점 행태이며 이미 영종대교가 있으니까요. 지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지역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앞으로 명칭 선정 때문에 그 인천경제청의 고심이 좀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이종선 기자님, 그 앞으로 제3연륙교의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되나요? 네, 명칭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인천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관련 지역인 중구와 서구로부터 각각 2개씩 추천 명칭을 제안받고 자체적으로 2개를 추가해서 총 6개를 심의에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말 개통인데도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인천경제청은 서구 명칭 변경 결과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 현재 서구가 내년도부터 검단구와 분리되는데요. 방위식 지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검단구와 분리된 남은 서구의 명칭을 또 변경하는 절차를 현재 서구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이제 서구 명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자치구 의 명칭을 또 반영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서구의 명칭 변경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현재 서구 지명 변경과 별개로 제3연륙교 명칭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오늘 5월부터 주민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구 2개, 서구 2개, 인천경제청 2개, 총 6개의 명칭 후보를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이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게 진행을 하는데요. 총 11명의 위원이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 국토지리정보부의 명칭 변경 고시를 합니다. 근데 이 고시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받은 뒤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다시 지명을 논의해야 하고요. 이 같은 절차를 밟고 또 2차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가 알아서 정하게 됩니다. 즉 인천시 2번 그리고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 1번 총 최대 3번까지 심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이 좀 지난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말 개통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개통이 됐는데 명칭이 안 정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천경제청은 그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인천경제청에서는 이번 명칭 선정 문제를 포함해서 그 제3연료교 개통에 수반되는 다양한 과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제3연료교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이 민관협의회가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종선 기자님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3연료교 관련 민간협의체는 일단 인천경제청이 작년에 제3연료교 관광자원화 축소 논란에 따라서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고요. 지역 국회의원, 인천시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 단체 등과 이제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고요. 민간협의회는 제3연료교 개통에 따른 인천대교, 영종대교 그 통행료 손실 보상금에 대한 협상, 그리고 교량 명칭, 관광 자원화 등 쟁점 해결을 위해 제3연료교 개통 시까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이지선 국장님과 김유한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의견을 정리할 시간과 명칭 선정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바라는 점 등을 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먼저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명칭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서구 의뢰 이용호 의원실에서 이제 조사해준 결과에 따르면은 그 제3연료교가 개통이 되었을 때 영종 주민들께서 98.2% 그리고 청라 주민이 1.8%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6,500여 개 건설 비용 중 3,000억 원을 부담을 하지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면은 영종 주민들께서 명칭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청라 주민들의 기여도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명칭은 비용 부담, 교통수의 비율, 도로망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영종 국제도시 주민분들의 일방적인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연료교의 명칭 선정은 단순한 이름 짓기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결정이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는 공사비 부담과 수혜 비율을 반영한 명칭 선정과 비용 부담이 저희도 들어갔다는 것을 고려를 해주시면서 민민 갈등과 중립 명칭이라는 이유로 대교명에서 저희 청라대교가 배제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다리 명칭인 영종대교나 인천대교가 적용 사례와 같이 동일하고 공정한 판단을 요청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3연료교는 청라와 영종 하늘도시를 잇는 중요한 교량이고 명칭 또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어서 청라대교로 명명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김유한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우리 이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시면서 마포대교, 일산대교 사례를 주셨는데요. 마포대교, 일산대로나 또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사례들은 연육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육교는 섬과 육지를 잇는 교량을 연육교라고 하고요. 이건 일반 교량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연육교가 인천에 강화도와 김포를 잇는 연육교가 있죠. 거기에 강화도와 연결되는 연육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모두 다 강화 지역의 명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육교는 섬 지명이 원칙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3영육교가 개통이 되어지면 개통 시 이용객 기준으로 따지면은 영종의 주민들이 한 98%, 청라가 12%라고 이용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역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상식인 것이지 이용률도 적은 지역에 명칭을 붙이는 것은 그거는 그 교량을 많이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제3영육교는 영종과 청라가 액수의 비중을 떠나서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라도 그만큼 수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청라가 제3영육교가 개통이 되면 그 수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는 제3영육교가 이루어지면 청라와 국제공항 간의 접근성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라의 교통 구축망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되거든요.
그로 인한 청라의 지역 발전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이 청라 제3영육교의 주탑, 이게 이미 청라에 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광 명소화가 현재 청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종 입장에서 보면요, 자, 다리 명칭도 청라로 가. 체험 관광 명소화 한다 그랬는데 그 관광 명소화도 청라에 다 끌려 있어. 그럼 이 다리는 도대체 누구 다리입니까? 영종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그리고 영육교의 취지와 목적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의 보장이거든요. 예, 영육교의 목적이 그겁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인데 명칭 뺏기고 관광명소가 뺏기고, 이거는 영종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영종적 관광명소화는요, 지금 그 제3영육교를 통해서 영종적 관광명소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해서 겨우겨우 하겠다고 했는데요, 언제 할지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제3영육교가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탑이 있는 청라 쪽은 관광명소화가 분명히 진행되는데 영종 쪽은요, 허허벌판 흙먼지만 날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제3영육교가 그 영종 주민들에게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종에는 현재 유료다리만 2개가 있습니다. 무료다리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료다리가 제3영육교입니다. 주민들의 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거든요. 이 교량은 영종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국토부의 지명위원회의 명칭 그 원칙과 기준을 살펴보면 교량의 공공시설의 명칭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섬지역과 직접 연결된 영육교의 경우에는 섬지명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에 영종 하늘대교라는 명칭이 아니라 육지지명이 된다면 영종 주민들의 큰 상실감과 좌절감은 아마 너무 클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영육교는 영종을 통하는 유일한 무료다리입니다.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의 강문이잖아요. 제3영육교는 영종의 관문입니다. 이 영종의 관문을 영종의 이름을 못 붙이고 다른 지역 이름을 붙인다? 그거 어떤 영종 주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경제청이나 시가 반드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진단 이슈 터치. 오늘은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김요한 정책위원장, 청라시민연합 이지선 문화체육국장,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3연륙교 명칭 선정에 대한 중구, 서구 주민들의 입장과 앞으로 남은 과정 등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3연륙교 명칭 선정과 더불어 정상 개통까지 남아있는 여러 과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제3연륙교 명칭 선정으로 인해 중구와 서구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